안녕하셨습니까? 어제에 이어서 이제 바로 그 순자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순자는 뭐 뭐니 뭐니 해도 맹자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많이 비교되는데 제일 두드러진 부분은 어디에서 이제 둘이 이제 아주 극명하게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다는 겁니까? 소위 말해서 인간 본성론에 대해서 이제 소위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어제도 이제 그 말씀 이렇게 드렸습니다만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만 이 둘 간에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입장 차이는 사실은 좀 뭐 좀 음? 좀 건방지게 얘기하면 사실은 그냥 허무한 사실은 그 허 허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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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에서 서로 인제 그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어렵게 굉장히 받아들이지 마시고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성이 선이냐 악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로 인제 성 자체가 선한 성질이 있는지 악한 성질이 있는지 그 근거들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이 둘 간의 이런 대립은 허망하게도 지금 어디에서 게임이 끝나 버리는 거예요. 엉뚱하게도 성에 대해서 성이라고 얘기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아주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서 열심히 싸우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순자 같은 경우는 성을 어떤 개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성이라고 얘기하는 걸 간단히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태어난 그대로 방치해 두면 벌어지는 일들. 그러니까 자연 발 굳이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자연 발생성 뭐 이런 개념으로 성을 이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맹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맹자도 사람이 뚝 태어났는데 무인도에 갖다 놓고서 혼자 자라면 얘가 무슨 뭐 거기서 혼자 도 닦아 가지고 공자 같은 분이 우리한테 다가오리라 그렇게 생각도 안 했겠죠.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 후천적으로 개발돼야 된다는 건 알지만 맹자 같은 경우에는 야 그럼 걔도 데려다가 우리가 열심히 교육하면 공자왈 맹자왈 뭐 하면 애가 그 도덕적인 특성 나오냐? 안 나온다고 보는 거죠. 다른 존재는 다 안 되는데 사람만 이게 되는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그럼 다른 존재 말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류들이 요 부류들이 갖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특징, 다른 존재들하고 구분되는 근본적인 특징. 소위 그거를 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그걸 본질이라고 해요. 본질. 그걸 우리가 보통 요런 존재의 본질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 발생성. 그 순자는 성이라는 개념을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이해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오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도덕적인 특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인제 그 맹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만이 진짜로 글자 그대로 그 잠재력 형태로 갖고 있긴 하지만 인간만이 갖고 있는 다른 존재하고 구분되는 아주 분명한 진짜 특징들. 그 특징이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그게 뭡니까? 동물하고 사람하고 구분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동물, 사람이 구분되죠. 걸어 다니는 놈도 사람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동물하고 사람하고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니 뭐니 해도 뭐 이성이 있다 뭐 말을 한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 가지고 뭐 어쩌자는 그 덕분에 그래서 동물들한테는 없는 어떤 특성이 있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게 도덕이라고 얘기하는 게 인간한테 지금 들어와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도덕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인간만이 갖고 있는 진짜 아주 고유한 특징. 바꿔 얘기하면 본질. 그래서 애써서 뭐야? 애써서 우리는 그런 종족이니까 그런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는 그 종족이니까 애써서 노력해서 이런 본질을 구현해야지. 이해되시죠? 이건 뭐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도 이 본질 개념을 이렇게 그러니까 맹자 같은 경우는 이런 개념으로 인제 그 접근한 거였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둘 간의 싸움이 뭐 열심히 일어나지만 사실은 허무하게 인제 정리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누굽니까? 인제 순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도덕성 없다 이렇게 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성은 분명히 우리한테 있긴 있는데 이건 다 어떤 식으로 된 거예요? 인간 본성에는 이 사람 개념에 의하면 그런 본성에는 없고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지금 개발되는 거 아닙니까? 뭐를 통해 가지고? 뭐를 통해서? 여기에는 없으니까 이제 후천적으로 개발돼야 되는데 그 도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소위 그게 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서 생각했냐? 뭐 얘기하는 무슨 사회가 유지되고 어쩌고저쩌고 뭐 그다음부터 쭉쭉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아는 내용. 근데 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순자가
훨씬 그 이론이 아주 정치합니다, 사실은요. 이 결국 설득이 더 잘 돼요. 혼자가 여러 면에 있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뭐 순자 혼자겠습니까? 순자 고 부류들이 있겠죠. 뭐 제자들 뭐 해 가지고 학파겠지. 이 집단이 그러니까 맹자 집단보다도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따지면 얘네들이 더 인제 체계적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쪽이 훨씬 더 저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자의 전통은 지금 누가 이어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공맹사상 이렇게 누가 그렇게 판단을 해 버린 거예요. 그 당대에는 당연히 이제 그 순자가 더 인제 인정을 받았는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누가 그거 간단합니다. 주자 같은 경우가 인제 맹자 이쪽을 저거 한 거죠. 그럼 주자는 그럼 왜 맹자 입장을 순자를 버리고 주자를 저거 했을까요? 이유는 뭐가 됐을까요? 주자도 어떤 입장입니까? 본성이 선하다고 봐요, 악하다고 봐요? 주자도. 성중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그 리라고 얘기하는 게 그 인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 인하다. 성선설 이 입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차원에서 인제 그 맹자하고 통하는 건데 그럼 이 사람은 왜 그런 성중리 그 맹자의 그런 입장을 했겠어? 이 순자도 지금 좋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본성 안에는 도덕성이 없으니까 열심히 예를 가지고서 교화해 가지고 만들자 이런 얘기잖아요. 좋은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맹자가 아니 맹자래. 주자는 왜 순자를 버리고 맹자를 택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게 이런 문제예요, 사실은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쫀심 문제인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인간은 동물하고 격이 다르다고 보는 거잖아요. 존엄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동물보다도 IQ가 높아서 이 얘기 아니잖아. 지성 차이가 나는데 그놈의 지성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성 가지고 동물보다 머리 그리고 셈이 빨라 가지고 자기 이익을 굉장히 더 영리하게 추구하고 오케이? 거기서 끝나면 존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얘들이 뭐를 만들어냈냐면 소위 말해서 도덕이라고 얘기하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도덕이라는 개념이. 도덕이라는 개념이 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위대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놈들이 이 도덕이라는 개념 가지고서 얘들이 분명히 동물보다도 소보다도 지능이 높은데 열심히 잡아먹을 것 같은데 도덕이라는 개념 가지고서 육식 그만해야 된다. 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이 다른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인간이 다른 존재들보다도 그러니까 격을 달리하는 인간의 그런 존엄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니 뭐니 해도 어디에서 있는 거야? 그냥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도덕성이에요, 결국은. 그게 인제 인간의 쫀심의 근거라고요, 근거. 근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이놈의 도덕성이 잘 들어봐요. 순자 말에 의하면 그 도덕성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도덕성 갖게 오겠어? 순자 말에 의하면 우리 본성에는 없고 후천적으로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환경에 의해서. 그 뭐 여러 가지 있고 교육이나 이런 거 외적 환경에 의해서 인간한테 집어넣어진 거야, 그게요. 그럼 인간 탓이야? 아니면 주변 환경 탓이야? 이해되시죠? 그 도덕성은 그럼 인간한테 능동적인 거야? 아니면 수동적인 거야? 이런 문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음. 이 유일한 그 쫀심의 근거인 도덕성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아니 운 좋게 그 사회 안에서 이렇게 인풋된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니까 우리 하는 말로 우리 전문 용어로 도덕적 주체성 이 개념이 뭐예요? 바이바이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죠, 그게. 그래서 도덕적 주체성 이렇게 되려면 야 그게 그래도 우리 안에 있어 근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 외부에서 온 거면 그럼 우리도 사실은 피동적인 뭐 이런 존재가 돼 버리잖아요. 주체적인 게 아니라 수동적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도덕적 주체성이라는 개념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려면 그 근거가 이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가지고 광분하신 분이 누구겠어요. 그 주체성 면에 있어 가지고 그럼 그 주체적인 능력은 인간 자기 안에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외부에서 무슨 뭐 교육을 받아 가지고 된 거야. 이 나쁜 놈들. 더 광분해 가지고 날뛰는 분이 퇴계예요, 퇴계.
그 양반은 뭐까지 주장하는 거야? 성이 리가 운동성을 지녀 가지고 자기가 막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미안합니다. 이로써 그놈 성이 자기가 막 날뛰어 가지고 막 그냥 뭐 그게 다 도덕적 주체성에 대한 그 강조할 그냥 그런 욕심에서 인제 발로된 겁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튼 인제 그 순자는 그런 차원에서 인제 후대에 이렇게 인정을 못 받게 됐지만 그건 나름대로 굉장히 합리적인 설명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런 걸 베이스에 깔고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이렇게 없을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천관. 이렇게 순자 같은 경우에는 천을 어떻게 본다? 인격천으로 본다? 비인격천으로 본다? 당연히 비인격천으로 보는 거죠. 이 육아의 특징이죠. 근데 비인격천인데 육아의 원래 특징은 뭐 인간 같은 사람이 쭈물떡거리는 거 다 날아가 버렸어. 그냥 단순하게 이법은 이법인데 두 가지 이법으로 보는 거죠. 서양식 용어로 얘기하면 자연 법칙이자 동시에 무슨 법칙인 거야? 도덕 법칙.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걸로 보는 게 육아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맹자도 그렇게 보는 거고 공자도 과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인격 개념을 인격 개념 하늘에다가 인격 개념을 부여하기는 하지만 눈에 띄는 특징은 어떤 개념도 같이 쓰는 거야. 이법적인 개념도 같이 쓰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공자가 얘기했던 이법도 당연히 자연 법칙이자 도덕 법칙. 이거 똑같이 이건. 그런데 이제 그 순자에게 오게 되면 그런 자연 법칙이자 도덕 법칙 가운데서 이법은 이법인데 비인격적, 이법은 이법인데 자연 법칙, 도덕 법칙 가운데 뭐는 지금 부정하는 겁니까? 이 하늘, 이 천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 가운데 지금 이거는 부정하고 지금 이것만 지금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특징이다. 순자는 전통적인 인격적 주제천이나 공자 같은 도덕적 천관념에 반대해서 자연천, 자연천 입장을 견제한다. 그래서 소위 이거는 이제 그 육아의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육아의 윤리 이론을 특징 짓는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소위 말해서 천인합일 이렇게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성중리도 그런 거죠. 인간의 그런 본성이 외부에 있는 그 하늘의 그런 그 세상의 그런 이치하고 지금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대표적인 그 천인합일을 주장하는 전통적인 공맹 사상과는 달리 천인은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한다. 그래서 천인 분리를 이제 주장하게 된다. 순자에 의하면 하늘이 하는 일과 인간이 하는 일은 다르다. 자연계의 운행은 그 자체의 법칙이 있은즉 결코 사회에 선인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사회에 악인이 있어서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대단한 얘기인 거죠. 응? 자연에도 법칙이 있는데 그거는 이 사회에 선인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악인이 있다 그래가지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인간의 그런 도덕적인 선악과는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말이에요. 안전과 태평을 일으켜야 천도에 응하여 길하고 혼란으로서 천도에 응하면 흉할 따릅니다. 따라서 하늘과 인간 간의 그런 직분은 명확히 인식한다면 가히 지인이라 할 수 있다. 그 지인이 이제 그 글자들 순자가 이제 인정하는 그러니까 경지에 이른 사람을 표현하는 용어란 말이죠. 지인이라 할 수 있다. 자기하지 않고 성취하며 추구하지 않고 획득하는 것을 일컬어 하늘의 직무라고 얘기한다. 하늘의 움직임이라고 얘기하는 건 특징이 억지로 뭘 하려고 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뭘 하려고 추구하지도 않고 글자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뭘 억지로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슬슬슬슬 이렇게 가는 거. 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물은 어떤 식으로 물은 평평한 상태에 있다가 딱 기울이면 어느 쪽으로 움직여요? 기울이면 높은 쪽으로 올라가 아니면 아래쪽으로 올라가? 아래쪽으로 힘들이지 않아.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때서부터는 막 갑자기 막 수동 펌프가 나타나 가지고 막 콸콸콸콸 막 돌리면서 위에서 막 빨아들이고 막 그 난리를 펴야 되죠. 억지로 노력하 이게 소위 말해서 자연의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움직임은 억지로 일부러 뭐 하려고 하지도 않고 추구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 그거를 하늘의 직무라고 얘기한다.
이에 대해서 누가 아무리 심오할지라도 더 이상 사료할 수 없고,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더 이상 해볼 수 없고, 아무리 정심할지라도 더 이상 궁구할 수가 없다. 하늘과 더불어서는 직무를 다투지 않는다. 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하늘과 사람의 일은 전혀 종류가 다르다. 따라서 인간의 사명은 천지가 인간에게 베푼 것을 이용해서 인위적인 질서, 즉 문화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본다. 하늘을 존중하여 사모하느니 차라리 물건으로 간주해서 관장하고 제재할 일이다. 이제 그 좀 파격적인 얘기죠. 하늘은 뭐 이제 뭐 자연의 법칙뿐만 아니라 숭고한 도덕적 법칙까지 갖고 있는 그런 존재니까 잘 받들어 모셔야 된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거기에 무슨 도덕 법칙 그런 게 있어. 그건 글자 그대로 자연 법칙만 있는 거야. 그 이치를 잘 파악해서 우리가 잘 이용해 먹으면, 활용해 먹으면 그만인 것이, 뭘 그 자체로 사람을 떠받들지 뭐 떠받들고 그따위 그런 짓 하느냐, 이런 거죠. 물건으로 간주해 가지고 잘 다스리고 잘 이용해 먹을 일이다, 그런 거죠. 하늘을 순종하여 찬송하느니 차라리 천명으로 제재하여 이용할 일이다. 기후의 변화만을 바라보며 그저 기다리느니 차라리 기후의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여 이용할 일이다. 사물의 자연 생장력에 의한 풍족함을 기대하느니 차라리 주체적 능동성을 발휘하여 자연의 변화를 가할 일이다. 사물을 사색하여 그저 그것에 맡겨두니 차라리 사물을 실제적으로 관리해서 확실한 수확을 얻어낼 일이다. 만물의 생성 원리에 참여하려고 하느니 차라리 만물의 생성 원리를 획득할 일이다. 따라서 사람이 할 일을 저버리고 하늘을 헛되이 사모하면 만물의 참모습을 이해하지 못한다. 네. 그래서 분명하게 인간의 그런 자연성과 인위를 이제 구분한다. 순자는 인간의 성을 생지, 소유연지, 위, 성 이렇게 얘기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을 성이라고 한. 이 사람은 그 성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인위가 전혀 가미되지 않은 글자 그대로 자연스럽게 타고난 것, 그런 개념으로 본다. 성은 자연스럽게 생각되는 것을 배워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배워서 이룰 수 있고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이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니 이것을 위라고 한다. 네. 그래서 성과 위는 다르다. 생례적으로 그런 것이 바로 성이다. 생의 조화에 의해서 발생하며 정리하게 외물에 가며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런 것이 바로 본성, 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성에 호히노에락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감정이 생긴 후에 마음의 취사 선택이 바로 사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정이라고 얘기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다. 동물들도 감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누가 와가지고 발로 걷어차면 그 걷어찬 애를 막 그냥 좋아가지고 막 꼬리를 흔들겠어요? 아니면 화를 내겠어? 당연히 그 동물들도 감정이 있는 거죠. 감정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 거지. 그런데 사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워. 누가 와가지고 확 화가 내고 하는 건 이건 소위 말해서 자연스러운 본성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 다르다고 하는 거는 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얘기가 좀 복잡해져. 요거는 이제 그 주자할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심이 있잖아. 이 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작용이 뭘까요? 사람의 마음이 하는 대표적인 작용. 우리는 마음이 따뜻해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 뭐 감정 이렇게 생각 많이 하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는 활동 가운데 대표적인 활동이 지금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 육체 말고 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심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체 말고 이 정신, 이 심이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활동은 생각입니다. 생각. 이것저것 따져보고 뭐 하는 거. 그래서 하여튼 마음이라는 놈이 감정이 생긴 다음에 마음이라는 놈이 마음이 취사 선택을 하는데 바로 그때 사려라고 얘기하는 놈이 작동한다. 이런 겁니다. 누가 와 딱 대로 화내야지. 화내가지고 이 덤비려고 보니까 뭐예요? 내가 덤벼봤자 어떻게 돼?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 야, 괜히 그냥 그 덤볐다가 더 얻어맞고 나 그 피해 보느니 억울하지만 참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화가 나는데도 뭐가 덤비지 않고 한데 이때 작동하는 게 소위 마음 안에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려라는 놈이 이렇게 심사숙고해, 심사숙고 잘 생각해봐 해가지고 이렇게 숙려해가지고 화나지만 뒤로 물러나라, 참아라. 그래서 그 화를 안 낼 수도 이게 소위 말해서 인간 심히 하는 짓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사려한 다음에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 나름대로 이제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그걸 떠나가지고 참 그 체계적이잖아요. 라고 한다. 사려가 축적되고 능력이 습과된 연후에 이룩되는 것이 인인데 이익에 부합한 행위가 사업이라고 하고 의리에 부합한 행위는 또 행위라 그런다. 그래서 내가 행동을 하더라도 내 본능적인 어떤 이익에 쫓아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면 나한테 이익되는 것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소위 그런 거는 사건 이런 그냥 뭐 이것도 일사잖아요. 일사. 사람들이 벌이는 일은 일인데 이거는 일종의 내 이익을 쫓아가지고 내가 그 내 생각을 거기에다가 사려를 해가지고 하면 이것도 거의 사실은 동물 수준의 일이야 아니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동물들도 자기 이익에 따라서 하니까 그런 식의 사람이 벌이는 일들은 그냥 이 사람이 일종의 사건같이 사라고 얘기하고 그거 말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송아지 뭐야? 어휴, 먹으면 안 되겠다. 그거는 이제 동물들한테 지나친 피해를 주는 거다.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어떤 도덕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 가지고 부합해 가지고 행동을 하면 그런 행동은 글자 그대로 이제 행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풀어서는 덕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벌이는 그냥 일상적인 그런 일들 뭐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추우면 뭐야 따뜻한 데 찾아가고 더우면 뭐야 옷을 벗어가지고 시원하게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사라고 얘기하고 그런 거 말고 이제 자기 의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서 뭐 먹고 싶은데 꾹 참고 뭐 이런 거는 행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렇게 그 이런 개념들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한다는 거는 이렇게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나름대로 굉장히 그 꼼꼼하게 이제 따지고 들어가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인간이 가진 인식 능력을 지라고 하고 이 지가 외물에 접촉하는 것을 이 지라고 뭐 이렇게 인식 이렇게 얘기했다. 이제 핵심적인 그 인간 본성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맹자는 인간 본성을 인간과 동물을 구별짓는 특성으로 이해하고 이 인간과 동물을 구별짓는 특성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본질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했단 말이죠. 인의예지라고 얘기하는 도덕성을 인간 고유의 본성으로 보아서 인간이 도덕적 존재라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순자는 인간 본성을 후천적인 인의가 더해지지 않고 타고난 그대로의 자연적 특성으로 이해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이라고 얘기하는 개념 자체가 둘이 지금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접근하고 인간 본성이 자기 보존과 관련된 호리, 이익을 좋아하고 지로, 이목지욕 이건 그 동물도 똑같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잖아요. 등과 같이 동물의 본성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해하면서 성학설을 주장했다. 네. 인간의 본성은 날 때부터 이익을 좋아하고 뭐 어떻다 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순자가 이해한 인간의 그런 이런 자연적 본성은 자기 보존의 욕구를 본능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욕구 충족을 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고 포악한 상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본성이 어울리지 않아요? 지 혼자서 뭐 하는 거, 지 이익 추구하는 건 상관없는데 어떤 여건 안에서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하고 소위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본성은 전혀 어울리지 않겠죠. 그리고 순자가 말하는 성악은 본성에 따른 행위의 결과가 만들어낸 사실이 악하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동물하고 똑같이 갖고 있는 본성인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무리 생활하는 데는 이게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 안에서 그런 본성이 발휘되게 되면 사회한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익이 되겠어? 아니면 해악이 되겠어? 해악을 끼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 쫓고 뭐 이런 거 자체는 그걸 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 자체는 뭐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닌 거지. 응? 늑대가 갖고 있는 본성, 뭐 붕어가 갖고 있는 본성, 우리가 보는 그 예쁘다 토끼 그놈도 똑같아요. 자기 이익 쫓아 토끼를 악하다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건 같이 중립적인 개념인데 다만 그런 본성이 사회라고 얘기하는 여건 안에서 발휘되게 되면 여러 가지 피해들을 일으키니까 그 결과물이 악화다.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순자가 얘기하는 인간 본성은 악하다고 얘기하는 건 자기 이익을 쫓는 그 자체가 악하다고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타고난 본성이 그런데 그게 갖고 오게 되는 효과를 보고서 악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현상만을 초래하는 것, 그 행위의 결과가 만들어낸 사실이 악하다는 의미다. 즉 인간 본성을 방임하게 되면 악으로 향해서 만인 투쟁의 현상만 초래한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평화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의 집단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는 공리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사회적 합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한 기능을 예에 부여한다. 이런 거는 우리가 서양에서는 지금 누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누구를? 대표적인 게 그 홉스 같은 경우죠. 인간이 본성 아주 이기적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들이 그렇게 이기적인 놈들이 왜 그럼 굳이 사회를 만들어? 그렇죠? 사회만 안 만들면 투쟁도 일어날 일도 없고 악한 결과도 가져올 일도 없어요. 그렇게 되잖아? 왜 만들어? 뭐 때문에 만든다는 거야? 사회를 만드는 게 오히려 어떻다는 거야? 그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뭐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전히 초지일관적으로 자기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마찬가지로 이제 저겁니다. 그 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자기 이기적인 본성이 있는데 사회를 그럼 왜 만들어서 그렇게 그 여러 사람하고 치고받고 그렇게 싸우면 여러 사회를 만드는 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게. 근데 그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이익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얘기 간단한 겁니다. 자기 혼자는 호랑이하고 맞서 싸울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지. 여러 사람하고 뭉쳐가지고 싸우면 호랑이 때려잡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하고 뭉쳐. 근데 문제는 뭉쳐가지고 이렇게 사는 데 있어가지고 내 타고난 본성이 여러 사람 집단 생활하는데 잘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린다. 그 안 어울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집단 안에서 치고받고 싸움이 호랑이하고 싸우려고 모였는데 호랑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람끼리 서로 치고받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자연스럽게 뭐를 그럼 해쳐 보이면 또 호랑이한테 잡혀 먹으니까 좋은 방법이 뭐야? 꾀가 사려 능력이 있으니까 무슨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지만 않으면 뭉쳐서 얻는 이득만 얻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뭐가? 불이익은 해악은 없을 수 있겠다. 그 싸우지 않는 방법이 뭐냐? 해서 만들어낸 게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얘는 철저하게 뭐가 여기에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애들이 생각해낸 거다. 이 본성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 거네요. 맹자의 선선설 비판. 맹자가 인간 본성은 선하다고 한 것은 순자는 인간 본성을 모르고 타고난 본성과 후천적으로 교육되는 성정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무릇 본성이란 타고난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니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예의는 성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니 배우면 되고 노력하면 되는 아주 유명한 워딩이죠. 요 말 나오면 이건 무조건 순자다 이렇게 봐요. 맹자가 인간 본성은 선하지만 그 본성을 잃은 까닭에 악해진다고 했지만 순자는 인간 본성은 그대로 두면 그 소박과 자질을 떠난다고 하면서 이를 근거로 본성은 악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순자가 본성을 타고난 본질이 아니라 후천성이나 경향성으로 이해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소박과 자질은 본질과 관련되는 것이고 그것을 떠나려고 하는 것은 후천적인 경향, 이 표현도 이거 좋기로 하지 않습니다. 후천적인 경향성,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응? 인위적으로 노력을 가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모습을 보고서 순자는 성이라고 얘기한 것이다. 본질을 얘기한 거잖아. 따라서 맹자의 본성은 선천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순자의 본성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후천적으로 어떤 일들이 자동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상태, 성향을 보고 말한 것이다. 순자는 선이란 도리에 맞고 평화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악이란 빗나가서 난폭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맹자가 인간 본성은 선하다고 한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합니다. 왜? 인간의 본성이 도리에 맞고 평화적인 것이라면 성황이 왜 필요하고 예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래 되시죠? 즉 인간 본성이 난폭하고 악하기 때문에 군주가 선한 법도를 내리고 형벌로서 금지하고 예로 감화시키는 성황의 정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맹자는 본성이 선하다고 해도 그 본성을 개발하고 교화하기 위해서는 성황과 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둘이 지금 벌어지는 적에 해프닝이 지금 인간의 도덕성이 갖고 있는 분명히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은 맞는데 이것이 개발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본성은 맞긴 맞는데 어떤 본성이라는 거예요? 잠재성이라고 얘기한 그런 특성, 그런 애매한 특성을 가지고 이제 벌어지는 이제 그 이해의 차이 때문에 이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순자는 맹자가 말한 예의란 본성을 따라 자발적으로 나온다는 주장은 잘못이라고 비판한다. 순자에 의하면 예의는 사람의 본성 아니다. 성인이 만들어낸 것이다. 인간 본성은 군자나 소인이 같지만 군자는 본성을 변화시켜서 자기를 일으켜서 예를 지켰기 때문에 존중받고 소인은 본성에 따라 행동하면서 탐욕과 방종을 일삼게 천하게 여겨진다. 결국 순자의 논리는 본성을 방치하면 악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으니 이러한 경향성을 예를 통해서 선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도덕교육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역설한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 본성이 없는 그 선이라고 얘기하는 건 도대체 인간 사회에서 그럼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된 거냐? 당연히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된 거겠어요? 인간이 그런 선한 행동을 자기 본성은 이기적인데 남을 돕고 뭐 남을 위해 희생 봉사하고 이런 선한 그런 특성들은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된겠어? 당연히 본성은 아니고 후천적으로 길들여진 거겠죠. 뭐에 의해서 주입된 거예요. 그렇게 그게 예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예에 의해서 주입된 거다. 이렇게 해야 되죠. 선의 근원, 인간 도덕성의 근원은 후천적이고 인위적인 예의 결과물이다. 그렇다면 예는 그럼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된 거냐? 예 때문에 선이라는 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행위들을 가능한 그럼 예는 그럼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된 거냐? 예의 기원을 사회생활에서 찾는다. 그럼 사회는 왜 그럼 인간이 굳이 사회를 왜 만들려고 하느냐? 두 가지 필요성 때문이다. 하나는 인간이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서로 협동하고 상호 부조해야 되기 때문이다. 즉 인간은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 반찬도 여러 가지 먹어야 되는데 물고기 어부만 있으면 이 사람은 물고기만 먹을 거 아니겠어요? 채소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하려면 다양한 신발 혼자 다 못한다 이런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상호협동 부조가 필요하다. 모든 기술을 다 겸비할 수 없으며 모든 관정을 겸.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다른 생물에 지지 않으려면 단결할 필요가 있다. 호랑이한테 잡혀 먹지 않으려면 단결해야죠. 인간은 황소 같은 힘도 없으며 말처럼 잘 달릴 수도 없다. 그런데도 소와 말은 인간에게 불임을 당한다. 왜 그런가? 왜 불임을 우리가 얘네들 당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호랑이도 지금은 뭡니까? 동물원에 가둬 놓고 가지고 구경하는 옛날엔 꿈도 못 꿨는데 뭐해? 뭐 덕분이야? 뭐 덕분입니까? 뭐 덕분입니까? 지력 덕분이죠. 지력 덕분이죠. 다른 그 동물들은 이 자연의 법칙에 그냥 따라서 움직이지만 인간은 뭐예요? 다른 동물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 프로그램을, 그 법칙을, 그거를 알아차려서 얘가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이미 뭐야? 다 예지력을 가지고 파악을 해서 이해되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그래서 뭐 만판이에요. 백전백승하게 됐죠. 이해되지? 근데 그런 지적인 그런 능력은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럼 개발되게 됐느냐? 사람이 혼자 무인도에 있으면 아무리 선천적으로 IQ 150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상대성의 원리, 뭐 만유인력의 법칙 알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지적인 산물들을 서로 교환하고 누적시키고 계승하고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이해되시겠지? 아, 이황이 머리가 좋겠어? 제가 더 머리가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걸 고민을 이황이 머리가 좋지. 그렇지. 근데 이황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 고민하고 생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X 염색체, Y 염색체 이황이 생각이나 했겠어? 이 세상에 대한 진리는 제가 훨씬 더 많이 알아요. 머리는 이황이 더 좋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사람은 자기가 갖고 지능의 산물을 지 혼자 홀라당이 아니라 여러 사람하고 공유하고 그거를 축적하고 기가 막힌 건 뭐야? 후대한테 계속 물려줘요. 교육 시스템. 이게 있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머리는 내가 훨씬 나쁜데 아는 거는 훨씬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가 있어서 그러냐? 사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알겠죠? 다른 동물은 그렇지 못하다. 그럼 어떻게 해서 사회를 이룰 수가 있는가? 바로 분별이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 분별을 시행할 수 있는가? 바로 의리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가 이루려면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으려면 지금 사회 개혁론자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재밌다고요. 서양의 그 사회 개혁론자만 하더라도 질서 그러면 그 자연 상태에서 만인 대 만인 투쟁 그러니까 질서 유지해가지고 평화 상태로 가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그 평화 상태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당연히 뭐라고? 구성원들의 만장일치 합의, 자기를 규율할 그런 규율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합의, 계약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는 개념이 질서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분별이 있어야 된대요. 구성원들의 합의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합의지 서로가.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구별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지금 뭐가 아주 데모처럼 이미 확 박혀 있는 거냐면 사람은 서로가 주인하고 마님이 무슨 합의를 하니 그게. 주인 마님 똑같지? 주인 마님하고 돌쇠하고 무슨 합의를 합니까 이게.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예. 이게 지위가 똑같다 그러면 서로 계약 이런 개념 나올 거 아니겠어요? 합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지금 뼛속 깊숙이 사람은 가치가 동등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만 훌륭한 거는 뭐예요? 다만 훌륭한 건 그 동등하지 않은 그 차이의 근거를 어디에서 두자고 보는 거야. 도덕성에서 두자고 보니까 굉장히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 전에는 무슨 도덕성을 가지고서 사람의 그런 차이를 둡니까? 그렇잖아요? 권력, 힘, 혹은 신분 이런 걸로만 무조건. 근데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사회에 있으려면 질서 필요한데 질서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분별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이게 있어야지 싸움이 안 나지. 이게 그 구별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이것도 말 되죠? 찬물도 위아래 임마 이게 예의잖아요. 밥 먹을 때도 어허 예절 없이 누가 먼저 떠야 돼? 윗분이. 응? 분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분별을 의리가 있기 때문이다. 의리를 바탕으로 분별을 정하면 서로 화합하고 화합하면 통일되고 이런 분별이 있어야지 화합이 되고 싸움 안 나고 그래서 힘이 증대되고 힘이 증대되면 강해지면 만물을 제압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계절의 운행 질서를 정리하고 만물을 이용해서 모든 사람이 그 이익을 향유하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이런 분별과 의리 덕분이다. 따라서 사람은 태어나면서 사회를 떠날 수 없게 되는데 사회 내에서 분별이 없으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다투면 혼란이 생기고 혼란하면 흩어지면 약해지고 약하면 만물을 제압할 수 없고 따라서 가옥을 짓고 삶을 영위할 수도 없다. 그런즉 잠시라도 예절과 의리를 버릴 수 없다. 참 설득력 있죠. 하지만 사회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질서 필요한데 행위규범이
필요한 행위의무면 요청되는데 이것이 예라는 것이다. 이처럼 순자는 예의 기원에 대해서 인간 본성과 사회적 조건을 결합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 본성이란 이익을 추구하는 욕망과 더불어서 지적인 능력을 겸비한 것을 말한다. 즉 인간은 총명한 재지가 있어서 공동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을 알고 도덕적 제도 없이는 공동체를 이룰 수 없음도 알기 때문이다. 타고난 본능은 동물하고 똑같이 이기심을, 다만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의 장점이 있다 그러면 이타심이 아닙니다. 도덕심이 아니고 뭐만 있는 거예요? 다른 동물보다도 꾀가 더 많아. 지적인 능력이 더 많아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뭐가 어떤 식으로 추구하는 게 훨씬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한테 남는 것인지 그거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서양윤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서양윤리에서 소위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계몽된 이기주의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자기 이익을 근시안적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정한, 이건 다 뭐가 합리성이 결합된 거죠. 그런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합리성, 소위 그거를 이제 순자는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고유한부성이라고 본다. 그래서 공동체 필요하다는 것도 안다. 사람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그래서 도덕적인 제도를 설계하게 됐고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순자에게 인간이 사회를 결성하고 사회주의한 예를 인위적으로 만들게 된 계기도 인간 본성 가운데 도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적인 꾀바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사람은 생명적으로 욕망이 있고 욕망을 충족하지 못하면 충족하려고 추구하게 된다. 추구할 때 일정한 법도와 한계가 없으면 필연적으로 분쟁이 생긴다. 분쟁하면 혼란되고 혼란하면 궁해지고 선왕이 이런 무질서를 우려해서 예절과 의리를 제정하여 분별을 두어서 사람들이 욕망을 만족시키고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욕구가 지나쳐 물질을 고갈시키거나 혹은 물질이 모자라서 욕구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양자가 서로 보조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이 예의 기원이다. 이것도 싸움이 왜 일어나요?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럼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 뭐냐? 자, 잠깐만 주목했어요.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 뭐냐? 욕구의 대상인 물질을 무한대로 늘리면 되겠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욕구는 어차피 뭐예요? 무한대. 그런데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는 어차피 부족해. 싸움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나. 그럼 싸움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욕구들을 충족시켜 줘야 돼. 그런데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물건은 어떻게 돼? 한정돼 있어. 그럼 방법이 뭐냐? 결론은 물건은 늘리지 못하니 무한대로 늘어나려고 하는 욕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욕구를 조절해야 되겠지. 한정시켜야 되겠지. 그렇죠? 욕구를 조절할 때 등장하는 게 뭐예요? 육아에서. 그렇죠. 이게 어제 그렇게 얘기했던 예의 중요한 기능이다. 예의 기능은 절이다. 욕구를. 그래서 예가 등장하는 겁니다. 결국은.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이게 물질이 모자라 욕구에 미치지 못하는 일을 하려면 양자가 서로 보조하면서 욕구도 물질도 늘려야 되지만 욕구도 조절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예의 기원이다. 사람들은 같은 물건을 갖고 싶어 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한다. 또 욕구는 많고 물건은 적기 때문에 반드시 투쟁이 생긴다. 순자에 의하면 인간이 사회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선 다투지 않고 공존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태에서 만인에게 욕구에 대한 제한이 부과되어야 된다. 예의 기능은 바로 이런 한계를 수립하는 일이다. 이러한 예가 존재할 때 도덕이 존재한다. 이렇게 등장한 예는 순자에 의하면 두 가지 기능을 한다. 예가
아직은 두 가지 기능. 하나는 외적 규제와 내적 수용. 먼저 얘는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기능을 가진다. 인간의 요구 충족을 위해서 필요한 규제의 의미를 지닌다. 이거 이해되시죠? 행위를 규제. 마음대로 무슨 행동을 하지 못하고 예를 지켜라. 그럼 행동 거지부터 딱 그렇죠? 탁탁 규제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욕구를 통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얘는 이것도 참 저건데요. 일종의 의식으로서 그렇죠? 의식이잖아요. 그 결혼식장 가면 예를 발쳐가지고 그렇잖아. 누가 먼저 들어가, 신부 먼저 들어가, 신랑 먼저, 뭐 그 순서 다 정해가지고 따라서 하잖아. 일종의 의식으로서 이게 중요한 게 인간의 감정을 순화시켜주고 정화시켜주는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또 얘가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인데요. 그 장례식 있잖아요. 장례식에 가면 그 절차들이 저거 굉장히 쭉 있죠. 예전에 막 며칠 동안 하고 그랬으니까 그 절차가 굉장히 많았지. 근데 그런 절차들이 어떤 의미에서도 필요하냐면 말이죠. 제가 한번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지금까지 현재 스코어 가장 슬펐던 때가 언제냐면 저희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좀 연세 건강하신데 뭐 갑자기 이렇게 좀 돌아가시게 돼서 전혀 예상치 못하게 한 벌써 그 십몇 년이 훌쩍 넘었네요. 근데 아유 저도 그 아버님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많이 싸우고 막 투닥투닥하고 뭐 그랬는데 막상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이게 주체가 안 돼, 주체가. 예? 이 그 눈물이 그냥 쏟아지고 이런 게 진짜 주체가 안 돼. 제 인생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슬픈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아주 미치겠더라고. 미치겠어요. 근데 앞으로 저희 어머님만 살아계신데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한번 경험을 해 봐 가지고 한번 단련이 돼 가지고. 근데 그때는 진짜 그 슬퍼 가지고 아주 진짜 그 사람이 아주 진이 빠지더구만요. 진이 빠져. 막 우는 것도 아주 진이 빠져. 근데 이게 장례 절차들이 있잖아요. 뭐 하면 해 가지고 뭐 거기에 절차에 따라 가지고 뭐 예를 올리고 또 문상객들도 오고, 그럼 문상객도 인제 받으면서 또 그 사람들하고 또 인제 그 사람들 앞에서 계속 울 수 있습니까? 위로해 주면 고맙다고 인사하고 또 뭐 안부 묻고 하면서 그런 절차들이 사람의 가만히 두면 사람이 진짜 사람이 꼬꾸라질 것 같다니까? 그런 감정들을 그나마 이렇게 음 그 비통한 감정을 덜 비통한 정상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이어줘야 되잖아요. 그 이어주는 그런 아주 그냥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이 다 이렇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장례식장 뭐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진짜로 거기 같이 있었던 가족들이나 뭐 만나 가지고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진짜 어떤 영화 제목도 있는데 진짜 잔치 같아. 이게 굉장히 슬픈 일을 겪었는데 그게 일종의 무슨 진짜 잔치처럼 이렇게 끝나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순화시켜 주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요. 예가 인제 그래서 이런 예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감정이 동물 같은 감정이 있잖아. 똑같이 동물도 갖고 있는 그런 감정이 순화되고 정화돼 가지고 동물과는 전혀 다른 세련된 감정을 갖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지? 그런 감정, 동물들이 전혀 갖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이 소위 말해서 도덕적인 감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도덕적인 그런 감정. 그래서 예를 통해 가지고 감정의 순화, 그래서 도덕적 존재가 된다. 이런 겁니다. 이해되겠죠? 단순히 인제 욕구를 조절시켜서 싸움, 갈등을 해결해 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 안에서는 그렇게 동물과 같은 야만적인 그런 감정들을 다듬고 해 가지고 아주 그냥 자연 세계에서는 보지 못한 아주 고상한 수준 높은 감정들을 만들어낸다. 응? 아프리카 애들이 막 굶어 죽는 걸 보면서 막 슬퍼 가지고 동물들한테는 꿈도 못 꾸는 얘기잖아요. 응? 북한 꼴보기 싫어. 하지만 그 북한에서 막 어린아이들 막 이렇게 저거 한다 그러면 어떤 감정? 아유, 도와주고 싶다. 응? 꿈도 적인데. 그렇잖아요? 이게 다 이제 인간만이 갖고. 하여튼 얘라는 놈이 이런 눈 갖고 있다. 네. 잠깐 좀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